오늘도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오늘도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정말 MLS로 건너가서 컨디션 자체가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손흥민 선수의 최근에 공격 포인트 기록만 봐도 거의 모든 경기에 득점과 어시스트가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일단 국가대표팀 경기까지 합하면 최근 6경기 연속골입니다. 엄청난 기록이 쓰여지고 있고 최근 6경기에서 현재 손흥민 선수가 9골과 2개의 도움. 엄청나죠? 6경기에서 9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이제 9경기로 늘려보면 9경기에서 10골과 3개의 도움.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LS로 건너온 다음에는 MLS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8경기에서 지금 8골과 2개의 도움, 벌써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기간이 정말 짧은 게 손흥민 선수가 이 LAFC에서 데뷔전을 가진 게 8월 10일 경기입니다. 8월 10일. 오늘이 이제 9월 28일이니까 지금 한 달 반가량 만에 10개의 공격 포인트, 8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MLS에 와서 본인의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특히나 두 번째 골 들어갈 때 일단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앞에 수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약간 멈칫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보통 우리가 경기를 보면 클래스가 높은 선수가 이렇게 모든 선수가 멈춰 있을 때 혼자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보통. 다른 선수는 멈춰 있고.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미 뭐 스피드를 붙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달려가거나 막 무리한 이제 돌파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 슈팅 각도를 조금씩 잡습니다. 밀고 들어가니까 수비수가 손흥민이 슈팅할까봐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발을 뻗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손흥민 선수가 한 번 멈칫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볼을 이제 밀고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수비가 또다시 슈팅을 할까봐 발을 다시 뻗는데 그때 가랑이 사이로 슈팅.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의 제자리에 서서 슈팅을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멈춰있고 정말 손흥민 선수만 시간이 흐르는 듯한 여기서 가랑이 사이로 슈팅을 하면서 골키퍼가 대응도 못했어요. 너무 이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슈팅할 때 템포를 다 뺏어버려서 모든 선수가 다 가만히 서 있고 손흥민의 슈팅만 떼굴떼굴 굴러서 들어가는,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경기를 볼 때도 마치 과거에 유명했던 호나우지뉴의 멈춰서 있을 때 제자리에서 슈팅해서 그 들어갔던 첼시전 골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한 클래스가 높은 이 장면들을 보여줬다. 그리고 첫 번째 골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골 나올 때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밀고 들어가는 장면이었거든요. 부안가랑 밀고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부안가가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반대로 뜁니다. 그러면서 수비가 일단은 부안가가 뛰어가니까 수비가 끌려나가면서 손흥민과 수비수의 1대1 상황이 됐어요. 1대1. 근데 여기서 이제 수비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슈팅을 할 수도 있고 돌파를 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수비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제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클래스가 다른 선수다 보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손흥민이 밀고 들어오니까 계속 모에 홀린 듯이 뒤로 물러납니다. 무서우니까. 그래서 심지어 박스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수비수가 슈팅을 할지 밀고 들어갈지 이 선택을 못해서 또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이거는 뒤로 계속 물러나다가 손흥민 선수가 심지어 이 가운데 공간을 그냥 들어와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왔고 심지어 골대와 정말 가까운 위치까지 왔는데 수비수가 선택을 못해서 뒷걸음질 치다가 손흥민 선수가 편안하게 득점을 만듭니다. 이 장면도 이제 보면 확실히 이제 상대 수비가 손흥민 선수의 위압감에 기세가 눌리는 그런 장면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을 보면 이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가 MLS에 와서 정말 대단한 클래스의 선수이구나를 확실히 증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도 참 좋았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경기가 약간은 전술적으로도 좀 달라요. 어떤 거냐? 첫 번째로 달라진 게 손흥민 선수의 위치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안가랑 오늘도 투톱으로 나왔는데 사실상 모란이 오늘 경기 나왔잖아요. 앤드류 모란이. 그래서 앤드류 모란이 오른쪽으로 좀 올라와줘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빠져주고요. 부안가와 손흥민이 약간 왼쪽에서 뛰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안가와 손흥민 이 두 선수가 보통 이 왼쪽에서
접고 들어와서 슈팅을 하는 이런 패턴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흥민과 부한가가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볼을 잡고 있다. 그러면 부한가가 이때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주고 손흥민이 접고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부한가가 볼을 잡았다. 그러면 손흥민이 반대로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주고 부한가가 접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서로 이 부한가와 손흥민이 왼쪽에서 뛸 수 있게끔, 서로 왼쪽에서 뛸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확실히 달라진 포인트가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입니다. 오늘 보면 분명히 투톱으로 나왔지만 부한가와 손흥민이 약간 왼쪽에 쏠려 있어요. 대신에 미드필더 3명 중에 이 오른쪽 미드필더 모란이 올라와서 오른쪽 공간을 메워주고 있죠. 그러니까 손흥민과 부한가가 모두 본인이 좋아하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손흥민의 히트맵이 기존 경기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이 공간, 왼쪽 공간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한가도 왼쪽에서 많이 뛰었어요. 근데 오히려 오늘 부한가가 더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였죠. 손흥민을 위해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오늘은 부한가보다 왼쪽 지역에서 많이 뛰었던 경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제 이 채원돌로 감독이 손흥민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니까 오늘 손흥민의 터치맵,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왼쪽 라인에서 볼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난 경기만 해도 손흥민이 오른쪽 공격수, 부한가가 왼쪽 공격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지난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도 있지만 오른쪽으로도 넘어오는 이런 이제 전방위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손흥민의 볼터치가 너무나 명확하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쏠려 있어요. 이 뜻은 채원돌로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을 조금 더 왼쪽에서 뛸 수 있게끔 위치적인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봐도 손흥민 선수가 비교적 왼쪽에 서 있는 경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 이렇게 이제 투톱을 만들 때도 손흥민이 왼쪽, 부한가가 오른쪽 이렇게 위치하는 장면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산미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가장 좋아하는 왼쪽 측면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각도를 만들어주는 장면들이 꽤나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오늘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할 때 왜 저렇게 이제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서 슈팅하는 장면이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긍정적인 건 오늘 손흥민의 슈팅이 나온 위치 명확합니다. 왼쪽에서 볼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슈팅을 했다. 명확하게 나오죠. 이 장면이 나온다는 건 확실히 이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이제 얼마나 이제 채원돌로 감독도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생각하고 오늘 경기를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이제 볼을 이제 가지고 올라갈 때 앤드류 모란이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손흥민이 왼쪽으로 빠지고 이때 부한가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달려가요. 그러면서 이제 부한가가 수비를 끌어당겨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흥민에게 왼쪽으로 돌아뛸 수 있는 이 공간이 주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 손흥민이 가장 좋아하는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접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밀고 들어가서 왼쪽 슈팅도 가능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경기 보면 상대 수비가 손흥민을 앞에 두고 계속 뒷걸음질 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손흥민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손흥민이 밀고 들어갈 때 수비가 왼쪽으로 이제 움직이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손흥민의 날카로운 슈팅이 나오는, 이것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죠. 그리고 이런 장면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가장 좋아했던 오른발로 접고 들어와서 슈팅하는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각도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은 앞으로도 이 손흥민의 득점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이게 아까 그 첫 번째 골 나올 때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골 나올 때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득점 나올 때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장면인데, 여기서도 결국에는 손흥민이 왼쪽, 부한가가 오른쪽에 있어요. 장면 자체가, 위치 자체가 이제 부한가가 오른쪽으로 빠지고 손흥민이 좋아하는 왼쪽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런 각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부한가가 수비를 달고 띄워주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좋아하는 왼쪽 라인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 코스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득점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각도가 오늘 경기 내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손흥민과 부한가가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에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한가와 호흡 자체가 정말 좋은 게, 여기서도 수비가 순간적으로 부한가가 일부러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니까 부한가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손흥민한테 공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부안가에게 수비가 붙으니까 순간적으로 손흥민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손흥민에게 패스. 그러면 이제 손흥민이 볼을 잡는 건데 여기서도 이번에 손흥민이 볼을 잡으니까 부안가에게 붙어있던 수비가 손흥민한테 갑니다. 그러면 부안가에게 공간이 나니까 다시 부안가에게 패스 주면은 서로에게 또 공간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일단은 MLS에서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가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장면으로 발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떤 거냐면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도 플레이메이커처럼 뛰는 장면이 많아요.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이때 손흥민이 내려오니까 오히려 모란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수비가 손흥민에게 붙어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달려 나오니까 앞쪽에 있는 모란에게 잡자마자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장면도 결국에는 손흥민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앞쪽에 있는 모란에게 공간이 나오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볼을 받아서 편안하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란이 볼을 바깥으로 이제 연결시켜주는데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올라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늘상 MLS에서 지금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게 부안가 같은 요런 선수들이 뜁니다. 앞으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보면 앞쪽에서 부안가가 뛰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모란이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어요. 다. 그러니까 손흥민에게 공간이 나죠. 뒤에 있던 선수들이 현재 못 따라오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쪽에서 달려가 주면서 수비를 뒷걸음질 치게 만드니까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 여기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앞쪽에 있었던 선수가 빨리 내려오면서 이게 태클로 끊어내는 장면이긴 했는데 이런 장면들, 손흥민 선수가 적절하게 좋은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는, 약간은 내려왔지만 내려와서 오히려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공간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이제 한 차원 높은 플레이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도 찬스 메이킹도 많아요. 오늘도 보면 이렇게 이 장면도 부안가가 처음에는 부안가가 내려옵니다. 부안가가 내려와서 볼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잡아서 손흥민한테 줘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아서 올라갑니다. 손흥민이 볼을 끌고 올라갈 때 부안가의 움직임,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부안가가 수비가 앞에 있으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손흥민을 견제하러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부안가가 달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수비가 부안가에게 다 쏠립니다. 뒤로 물러나고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편안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압박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이때 왼쪽과 오른쪽에서 올라가 주니까 손흥민의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흥민이 뛰어나가는, 부안가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부안가에게 수비가 쏠릴 때 오른쪽에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고요. 여기서도 이제 수비가 다 뒤로 물러나니까 손흥민은 그냥 아무도 안 막죠. 그리고 여기서 측면으로 패스가 건너가면서 측면에서 부안가에게, 물론 이건 오프사이드가 되긴 했지만 또 좋은 장면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런 손흥민의 움직임 자체가 MLS 수비수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도 자연스럽게 부안가라던가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도와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 나올 때도 그 전 장면을 돌려봐야 돼요. 그냥 그 두 번째 골 장면도 사실은 거의 제자리에서 이제 수비수의 가랑이 사이 보면서 슈팅을 했던 한 차원 높은 슈팅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 장면 보면 손흥민이 아예 내려와서 공격을 풀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완전히 내려와서 여기 손흥민이 볼을 잡은 다음에 달라붙는 선수가 이제 상대 수비수가 하나 달라붙었잖아요. 달라붙을 때 이걸 견뎌내면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고 완전히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선수들이 이쪽에 쏠려 있었죠. 그런데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당기다가 내려가다가 수비가 달려드는 것을 이용해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요. 이게 참 이제 어쨌든 한 차원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완전히 이제 그 균형을 잃었죠. 따라가는 선수가. 따라오니까 역동작을 걸어서 바로 턴 동작. 한 선수를 그냥 바보로 만들었고, 한 선수를 바보로 만들려는 탈압박이 되니까 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서 한 선수가 뛰어갑니다. 뛰어갈 때 손흥민이 탈압박을 해서 패스. 이 한 방의 패스에 모든 선수가 무너져요. 세인트루이스의 이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이 탈압박을 해서 패스를 주니까 한 번에 LAFC의 공격 장면이 나오는 거죠. 완전히 이 장면을 보면 세인트루이스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의 선수가 손흥민의 패스 하나로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아까랑 똑같아요.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다음에는 손흥민 선수의 좋은 패스가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LAFC 선수들의 좋은 움직임이 또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보면 이제 부안가가 오른쪽으로 뛰어나가고 있고요.
볼을 가진 선수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이걸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3명의 선수가 이제 달려나가면서 수비가 뒤로 물러나게 되고요. 수비가 뒤로 물러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수비가 뒤로 물러나고 있을 때 어느샌가 손흥민이 돌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지런한 움직임을 아까 이 세인트루이스 선수들이 밀집해 있었는데 손흥민만 뛰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체력적으로도 충분히 충전이 돼 있고,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공간을 워낙에 잘 찾아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비가 뒤로 물러나니까 손흥민 선수가 좋은 위치로 올라오게 되고요. 순식간에 손흥민 선수가 4대3 상황을 만듭니다. 부안과 손흥민까지 올라와서 4대3. 수비는 앞쪽에 3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손흥민 선수가 부지런한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탈압박을 해준 다음에 빨리 올라와서 숫자까지 늘려준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여길로 올라오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달려나가는 선수도 한 명 있고 손흥민도 있으니까 2명을 막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손흥민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튀어 올라옵니다. 그러면 손흥민은 여기서 볼을 받자마자, 여기서 이제 정말 센스가 넘치는 건데, 볼을 잡고 소유하지 않고요, 원터치로 내줍니다. 템포를 살려서 원터치로 내주니까 순간적으로 수비가 손흥민 때문에 달려 나왔다가 완전히 이 공간을 허용을 하죠. 그리고 이 공간이 이렇게 넓게 만들어지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다시 전력 질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력 질주를 할 때 자연스럽게 막 달려가니까 손흥민 쪽에 다시 공간이 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달려가던 선수가 볼을 잡아서 다시 리턴 패스.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아주 제자리에 서서 상대의 수비수의 가랑이 사이로 슈팅을 하는 이 또 클래스 높은 슈팅까지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걸 보면 이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뛰었던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클래스가 높은 선수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손흥민과 부안가의 이 장면 있잖아요. 부안가가 움직여주면서 손흥민을 도와준다. 이게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부안가랑 손흥민이 참 잘 맞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장면도 보면 이번에도 손흥민이 왼쪽, 부안가가 오른쪽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부안가가 볼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느냐? 부안가가 볼을 가져갈 때 뒤로 돌아뛰면서 오히려 부안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뒤로 돌아뛰니까 손흥민 때문에 수비가 이쪽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 부안가가 편안하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흥민이 달려갈 때 수비가 순간적으로 손흥민에게 시선이 쏠리는 순간 부안가가 들어와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어쨌든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기도 하지만 손흥민의 이 영향력이 워낙에 지금 뛰어나니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벌써 이번 시즌에 한 달 만에 리그에서 8골과 2개의 도움이에요. 10개의 공격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었던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오늘 그 LAFC가 골대를 맞췄던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델가도가 볼을 잡았어요. 델가도가.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델가도를 도와준다고 뒤로 돌아뜁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있었던 수비수가 어쨌든 이 델가도가 볼을 박스 안에서 잡았으니까 델가도를 어느 정도 마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흥민이 뒤로 돌아뛰니까 손흥민을 견제한다고 다 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델가도가 접고 들어왔는데 손흥민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비수들이 앞에서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델가도는 볼을 잡아서 슈팅, 골대 맞고 나왔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손흥민의 영향력이 워낙에 강하니까 손흥민 때문에 수비수들이 손흥민에게 다 쏠리는 장면들,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동료 선수에게도 넓은 공간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늘상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미끼 역할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영향력이 워낙에 좋은 선수기 때문에 미끼 역할을 하면 팀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팀에서 에이스가 되는 선수들은 미끼 역할을 많이 하죠. 근데 미끼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미끼 역할도 하고 반대로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 덕분에 손흥민에게도 공간이 나오고 이 상호 보완적인 서로 주고받는 이런 장면들이 LAFC에서는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LAFC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는 건 일단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이제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환경, 그리고 선수들의 이런 좋은 헌신적인 움직임,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도 매우 좋고 전술적으로도 오늘 경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왼쪽에서 쓰는 전술이었어요. 오늘은 전술도 변화를 주면서 손흥민에게 맞춰주고 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손흥민을 위주로 이제 맞춰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런 역량이 더 극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매우 좋은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MLS가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보다는 수비수들의 이제 그런 대응 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프리미어리그가 MLS보다는 훨씬 더 높은 리그고 수비수들의 역량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MLS의 이런 수비수들이 어떤 선수든 와서 MLS를 폭격하진 않잖아요. 당장 이제 유럽에서 건너온 선수들이 다 성공하진 않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MLS에 와서 확실한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리그의 수준은 달라졌지만 손흥민의 클래스는 정말 다른 클래스에 있는 선수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게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연일 호평을 받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도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6경기 연속골을 만들어 버렸다.